산동 동아쌤입니다. 자,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이렇게 질문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질문이 1단계부터 예를 들어서 뭐 한 12단계로 친다면 요 정도 질문하면 한 6, 7단계예요. 6, 7단계. 왜 그러냐면 여기에다가 본인이 이해한 걸 이렇게 쓰면 이게 맞습니까?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도 쓰면 그 생각을 또 교정시키거나 그 논리적인 과정도 더 보완해주거나 할 텐데, 그죠? 본인은 궁금한 것만 딱 써놨어요. 그래도 상관없지만. 자, 여기서 내 유년일, 그 시간이죠, 시간. 네. 어릴 시간. 시간을 윗목이라고 그래서 윗목은 방에서 있을 때 여기에 불을 떼면 여기가 아랫목이고 여기가 윗목입니다. 이제 시간을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공간으로. 그러면 무형을 유형화했다. 무형을 유형화했다. 무형을 유형화했다. 내 유년의 윗목이다. 그럼 일정 시간을 시간만 표시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차가움이라는 촉각으로, 시간을 촉각을 겸비한 느낌으로 구체화시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표현법에서 근데 이게 무형을 유형한다. 이걸 발상과 표현이라고 해요. 고등학교 시험에서 발상과 표현은 무형을 유형화했기 때문에 표현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은유법, 직유법 이런 거에서는 뭐 특별하게 안 나와요. 다만 이제 내 유년의 윗목이라고 상징적으로 좀 힘들었던 시기를 상징하는 말로 상징적인 느낌이 있지만 상징법도 또 아니에요. 원관점을 생략해야 되니까. 됐나요? 네. 발상과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엄마 걱정에서 눈물의 이미지를 표현한 두 시행은 어디냐? 그러니까 슬펐다. 근데 어디예요, 문제가? 요 시에서 보면, 여기 시에서 보면. 네. 슬퍼갖고 눈물을 흘리고 싶은 건 뭐예요? 훌쩍훌쩍거리네요? 빗소리도 내리던데, 그죠? 네. 그러면 내 눈시울, 이것도 눈물이네요? 그러면 내 눈시울도 눈물이고, 훌쩍거리던 이것도 눈물이거든요? 그러면 눈물의 이미지를 표현한 이미지 저기 나오죠, 그죠? 훌쩍거리던. 그럼 훌쩍은 뭐라고요? 훌쩍훌쩍거리던. 시간으로 이게 소리로 볼 수 있기도 하죠. 의성어. 네. 그 다음에 눈시울이 뜨거운. 이거 눈시울이 뜨겁다. 눈시울은 눈 옆에가 뜨거워지는 거는 눈물이 솟아나니까 뜨겁다. 이렇게. 그럼 뜨겁다. 그럼 촉감이죠. 됐어요? 네. 그럼 이건 촉각이고 요거는 시각, 청각으로 해서 눈물의 이미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딸기라는 시에서 지몸이 그냥 지몸인가요? 이렇게 되면 야 내가 그냥 스타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내가 내 몸이 지몸은 내 몸이 그냥 몸인 줄 알아요? 제가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농사 짓는 사람이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 줄 알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줄 알아요? 이거 여러 가지로 그 다음 문장에 따라서 연결돼서 해석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몸이 이건 표면적인 의미가 있고 그냥 지몸 이거는 이 속 내면적 의미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쓸 때 요 몸은 겉으로 드러나는 몸, 요 몸은 평가된 속으로 평가된 진정한 의미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내면 잘 낸 문제가 되겠죠. 이건 겉으로 의미, 이건 속으로 의미. 네. 됐어요? 네. 그럼 화자의 심리 말하는 사람이 화자가 딸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술자인데 그냥 기술자잖아요. 끝장 기술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신둥공둥 어디 나옵니까? 신둥공둥. 전 공부 모조리 다 외우는 건 아니니까 내가 신둥공둥 심란한 마음의 모양이 신둥생둥 이런 말이에요. 신둥생둥. 페이지를 써야 되겠다. 신둥생둥 이런 말이 뭐냐면 신둥생둥 마음이 신둥생둥해 이렇게 했을 때는 마음이 심란하고 좀가 뭔가 꺼림직하고 뭔가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고 이런 거야 했을 때 신둥공둥도 그런 의미가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신둥공둥이 표준어인가? 신둥공둥 아이고 신둥공둥 단어기 때문에 사전에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건성이잖아요. 대충
신둥공둥. 신둥공둥은 대충대충이네요. 신둥생둥은 심란한 거고 신둥건둥은 대충대충이라는 뜻이네요. 자, 그래서 신둥공둥은 대충대충이다. 시험 나오면은 모두 보면 틀리겠네. 근데 이 내용을 비고 이 앞뒤에 흐르는 거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아닌 걸 지원해서 골라내야죠. 이럴 때는. 됐나요? 네. 주관과 객관의 의미는 제가 이제 녹화해 놓은 것도 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그걸 보시는데, 자, 주관은 한 명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은 여러 명의 생각이고, 여러 명의 생각. 자, 이렇게 되는데 보통은, 자, 객관은 설명문 할 때 많이 배워요. 객관적인 해설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해라. 이렇게. 초등학교 때. 주관은 논설문으로 자기 주장을 해라. 그걸 근거를 대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배우죠. 근데 실제적으로 설명문에서 더 중요한 거는 이 객관적인 세상이 아니라 이 객관적인 사실 뒤에 숨겨져 있는 이면의 주관. 이게 더 중요해요. 이런 거죠. 제품 설명을 해주면 객관적으로 딱 드러나죠. 네. 좋은 것만 보여주겠죠. 회사의 주관이 담겨 있겠죠. 자, 논설문은 주관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객관적인 근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또 봐도 됩니다. 자, 주관은 원래는 백지설이에요. 성선설, 성악설, 백지설도 있지만 교육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백지설이에요. 그럼 백지인데 여러 사람들이 순박한 백지인데 생각을 다 모아가지고 이 사람의 어떤 이론이나 생각이 완성이 돼요. 그러면 주관이란 뭐냐? 순수한 객관이다.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모은 거다. 객관의 총합이 주관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말장난 같지만 장난 아니죠. 네. 객관은 여러 사람이죠. 이렇게. 그죠? 그럼 전부 다 이건 다 하나하나의 뭐예요? 생각. 주관의 총합이 객관이네요.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은 게 방향성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객관은 일반적인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주관은 개인적인, 주관은 특수성 이런 말을 쓰지만, 근데 웃기죠? 내 주관이 특수하대. 아니야, 난 내 주관은 일반적이야. 나는 사람들과 기준이 똑같아. 나는 내 주장하는 건 이건 일반적이야. 내 주장만 아니야. 네 주장일 뿐이지. 그럼 아니야,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했을 때 입증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증명하고. 자, 이렇게 좀 더 정확한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조금 설명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주관은 소수, 개인적, 객관은 뭐라고요? 다수. 그러면 이건 개인이고 이건 사회일 수도 있겠죠. 네. 이거는 뭐라고요? 한 나라의, 이거는 전 세계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객관적인 의견이 이렇게 있는데 내 주관이 여기 들어가면, 자, 이런 것처럼 상대적으로 사용합니다. 이과 애들은 좀 힘들어하죠. 자, 6V짜리 건전지, 9V짜리 건전지들이 큰 이유는, 자, 어디에 나온 겁니까? 그 과학책에서 네. 저번에 학교에서 실험을 할 때 6V짜리 건전지가 9V짜리 건전지보다 좀 커가지고. 그 배터리 성능, 건전지 성능과 관련될 수도 있어요. 작게 했는데 볼트수를 높게 할 수도 있고 낮게 할 수도 있고. 책에는 잘 안 나오는데 6V가 이렇게. 똑같은 회사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건전지를 퍼시했을 때 보통은 여기 조그만한 거를 직렬이나 병렬로 연결해서 쓰거든요. 네. 그래서 합치면 커지거든요, 당연히. 직렬로 연결하면. 근데 이거는 나도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시험할 때 그랬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왜 더 크냐고. 이제 배터리 성능 문제일 가능성이 커요. 회사가 다른지 어떤지를 모르니까. 자, 동심원은 보세요. 중심이 같은 같은 원입니다. 그려볼까요? 중심 하나로. 아이고,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자, 언제 돼요? 동심원은 멀리서 뭐라고요? 돌을 던졌을 때 동심원으로 퍼져나갑니다. 파장이.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물결 파도 칠 때 이렇게 생김새가 생깁니다. 이거 뭐라고요? 관역이 동심원입니다. 됐나요? 네.
나는 왜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슬픔을 떠올릴까? 엄마 걱정. 자, 그러니까 이제 어른이 됐나요? 어른이 됐나? 어른이 돼서 어린 시절을 생각해봤는데 그때 내가 슬플 때가 있었어. 이렇게 엄마를 걱정하면서 이렇게. 근데 이제 내가 어른이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엄마라면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애한테 혼자 뒀으니까 슬펐었는데 이런 거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만약에 돌아가셨다면 그때 어머니랑 관련된 사랑들을 쭉 떠올리는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근데 시 쓴 사람이 알겠죠. 근데 회상한 게 슬픈 장면을 떠올렸을 뿐이에요. 기쁜 장면도 떠올렸겠죠. 자, 엄마 걱정해서 화자. 자, 무슨래요? 유년 시절을 이만큼으로 했다고요. 네. 그럼 어릴 때는 엄마랑 같이 놀아요, 안 놀아요? 어릴 때 노라. 따뜻해요. 그래서 네. 점점 이때는 엄마가 날 메고 갔겠죠, 시장을. 네. 근데 이때는 좀 믿으니까 나를 혼자 돕겠죠. 그럼 독립돼서 이제 의사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기겠죠. 네. 그런데 좀 슬프긴 슬펐는데 어린이니까 잘 모르죠. 그 슬픔이 어른이 돼서 이걸 보니까 아, 이때 나 되게 슬펐었어. 그때의 감정은 슬픔이야.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시간을, 이만큼의 시간을 공간적인 의미로, 길이로 구체화시켜서 더 어린 시절을 시기적으로 나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자, 동백꽃의 작가가 보통은 이렇게 하면 설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입니다. 그쵸? 네. 그런데 동백꽃의 작가는 이게 반복되는 걸 표현해주고 싶었어요. 계속 빙글빙글. 빙글빙글. 그러니까 안 끝나고 계속. 다음 해에도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 해에도 그런 일이 있고.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역순행 구성을 하는데, 자, 현재로 이렇게 흘러가다가 여기에서 발생되는 걸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설명의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유사한 게 과거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설명을 두 개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장면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끝나니까 어디서 끝나게 돼요? 이렇게 하이라이트. 항상 하이라이트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장면이 또 반복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이런 상황은 어느 정도 늘상 있었던 일일 수도 있겠구나. 자주 흔하게 일어날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됐나요? 네. 자, 농백꽃의 시간적 배경은 1930년대라고 쓰면 1910년이 일제강점기인데 20년, 30년, 40년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헌병경찰이고 여기는 문화통치고 여기는 말살정치입니다. 말살정치 들어가기 직전이네요. 이때 강원도입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이때 식량증산, 산미증산 계획으로 전쟁을 해서 엄청나게 쌀을 수탈할 시기일 겁니다. 그래서 농촌이 힘들고 니네 집에 감자 없지? 할 만큼 소작농들이 감자도 제대로 못 먹을 시기일 겁니다. 자, 진나라는 충노, 북방민족의 침입을 방해하게 만리장성을 축성했는데, 그러니까 이 흉노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융성했다는 것이죠. 네. 자, 그랬을 때 내가 진시황이면 여러 나라를 통일했어요. 그때 전쟁에서 잡은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소모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얘네들을 국경으로 보내서 만리장성을 쌓게 해요. 그러다가 쌓다가 죽더라도. 이런 의미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리장성을 축종을 하면서. 이제 유방이나 누구든 건국을 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일반인들을 달랩니다. 그게 농민이야, 농민. 자, 조선을 만들면서 과전법, 고려 말에 과전법을 만든 거를 전격적으로 더 시행을 과감하게 확실히 늘립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땅을 뺏어서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줘야 얘네들은 세금도 내고 왕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농민 세금을 감면을 해주고 귀족들의 스탈로부터 막아줘야 건국을 지지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국민들이 민심이 정심이다 하는 정당성을 획득하는 방법의 또 하나입니다.
자, 한무제가 실시한 한 나라에는 무제가 있고 보통 어떤 나라를 만들면 무제가 강력하게 나라를 만들고 그 위에 이 뒤에 문제가 나오면 문화를 융성하게 되고 요 위에 문제가 나오면 부모님이나 이 무제의 조상 중에서 누군가를 왕으로 추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제라는 의미는 황제 중에서 전성기고 어떻게 보면 무술이 뛰어나서 영토를 확장한 왕, 강력하게 중앙 통치를 한 왕을 무제라고 많이 칭해요. 자, 그랬을 때 이 전매제도는 이 전매청 우리나라도 담배 한 것처럼 소금, 술, 소금이나 철이나 특히 소금, 황실에서 많이 다뤄요. 소금 전매를 합니다. 필수적이니까. 철은 전쟁과 무기와 관련되니까 전매를 또 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나라에서만 다뤄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전매 제도는 뭐냐? 전기를 나라에서 팔면 전기 전매나 마찬가지고 KTNG로 지금 바뀌었는데 옛날에 전매청이 담배 팔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사용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여기에 초승달 지역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평야입니다. 평야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농사랑 가장 맞는 건 뭐냐? 음력입니다. 달과 관련되니까. 그래서 태음력입니다. 왜? 달이 뜨고 지고에 따라서 달이 달라지고 그 시기에 달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달에 따라서 밀물썰물이 결정이 되기도 하고 달에 따라서 밝기가 달라지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에 가장 다른 이렇게 초승달도 생기고 상현달, 하현달 생기니까 날짜를 예측하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농사와 가장 관련 깊은 달력이 태음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60진법과 10진법을 비교를 해보면 10진법은 10씩 자리를 묶어놔서 큰 숫자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큰 숫자. 근데 60진법은 이것도 도움이 돼요. 왜 도움이 되냐? 60진법. 자, 생각을 해보면 이 10진법을 잘라서 쓰면 1, 10, 2, 5처럼 약수가 5개밖에 없어요. 4개밖에. 네. 그럼 10 곱하기 4 하면 16개밖에 안 나와요. 100이라고 해봐요. 100분 해봐요. 근데 60은 지수가 100 이하의 숫자야 60과 72가 소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60이 12개인가 그런데 12개 키 12개 하니까 144개예요. 그러면 360도를 만들든지 60분으로 나눠서 360분 이런 식으로 하면 나누어 쓸 수 있는 인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은 작은 시간 안에 이거를 간격을 나눠서 여러 가지 나누는 가지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되게 많은 가지수가. 그러니까 작은 숫자로 사용하든지 농사를 쓸 때는 60진법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시계가 60진법이 아니라 100분으로 나폴레옹이 바꿨는데 100분으로 해봐야 16개밖에 나눠 쓰지 못하니까 계획 짜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다시 60진법으로 시계안이 돌아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진법 수학과 관련된 문제예요. 60진법과 10진법을 큰 숫자를 할 때는 10진법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거는 작은 숫자나 아기자기하게 나눠 쓰고 섬세하게 하고 농사질 때는 이게 도움이 되고. 자, 빈도부사는 정도입니다. 네버하고 레어는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빈도부사를 부정문에 쓰면 잘못된 표현일까? 이게 네버로 쓰겠죠. 결코. 근데 이 부정문에 또 이 네버를 쓴다면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아닌 게 한국에는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기억. 이렇게 쓰는데 영어에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그렇게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네버를 쓰고 또 not을 또 쓰는 거는 겹쳐서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뭐 어떤 사람이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쓸 수도 있는데 예시에서 많이 안 본 거 가지고 예외적인 상황으로 나오면 누구나 다 틀리거든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이게 정 궁금하면 이거를 A4 한 장에다 잘 정리해서 영어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이거에서 예시 문장도 찾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부정문에서 이런 걸 썼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여쭤봐도 선생님도 답변하기 곤란하겠지만 이렇게 써서 질문해야 돼요. 한 장은 통째로. 자, 그러면 나중에 이런 것들 때문에 세특, 내가 영문과 진학하겠다. 그러면 도움이 되지만 너무 예외적이고 전체적인 학습의 줄기에서 도움이 안 되는 건 세특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키가 되고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해서 원리를 물어보는 거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질문을 하는 게 1단계잖아요. 그 질문을 하고 공부를 한 다음에 공부에서 또 추가로 질문할 거를 찾아야 점수가 올라가는데 지금은 호기심 해결이니까 질문을 막 크게 3단계를 나눠봐야 초반 공부야, 초반 공부. 질문이. 문제를 풀고 심화되는 질문을 해야 되고 나중에는 이런 것들을 보니까 더 깊이 있는 질문으로 이런 것들의 기본 이론으로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하고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이걸 인생 살 때 이걸 어떻게 도움이 되고 이렇게 3단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초기 질문하는 중이십니다. 공부하는 게 일찍 시작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건 방학 동안에 다 끝냈어야 될 질문들입니다. 자, 어쨌든 더 공부하신 다음에 공부를 바탕으로 질문을 더 깊게 하시기 바랍니다. 동아선생님입니다.